안녕하세요. 이성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제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유병자 보험은 이제 나와 있는 시기가 좀 한 3년 이상 되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 유병자 보험이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뇌혈관, 허혈성, 그거는 가입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요즘은 뭐 이 뇌혈관하고 허혈성, 그 다음에 뭐 수술비 등등 거의 일반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 유병자 보험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이 제대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하실 때는 이거는 이제 아프신 분들 아니면 또 건강하신 분들 다 포함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이게 나를 위한 보험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한 보험인가?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를 위한 또 아니면 나 포함해서 이제 가족을 위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어떻게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저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연금을 가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면서 어떠한 보장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할 것인가? 이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축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를 이용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겠죠. 이율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이 연금 같은 경우는 뭐 국민연금도 있고 뭐 등등 뭐 다른 연금도 있지만 이 연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험회사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다음에 이 보장에 대한 내가 살면서 어떤 암, 뇌혈관 그리고 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뭐 어떤 수술비에 대해서는 생명보험도 있지만 이 보장성에 대한 보험은 손해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보험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고요. 이 손해보험은 어떠한 손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장성, 어떤 암 진단금 아니면 수술비, 뭐 허혈성 뇌혈관 같은 이런 보장 자체가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꼭 손해보험을 이용하시기 좋고요. 어떠한 보장을 원하는가? 내가 암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암 보험을 또 가입을 해? 그건 아니죠. 그러면 뭐 암, 뭐 요새 뇌혈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허혈성.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이 뇌혈관하고 이 허혈성 보험을 좀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데요. 예전 보험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뇌졸중만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급성심근경색만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뇌졸중하고 이 급성심근경색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질환은 꼭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 뇌졸중, 뭐 그다음에 뇌경색, 뭐 뇌출혈, 그다음에 이 뇌졸중에서 보장이 안 되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이런 담보까지 이런 병까지 다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담보는 이제 I60부터 69까지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60에서 69까지 코드에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뇌졸중만 있으신 분들은 이 뇌혈관 질환 담보가 꼭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꼭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 허혈성은 이제 이 급성심근경색보다도 더 폭넓은 보장을 해주는데요. 요거는 이제 협심증이죠. 이 협심증, 이 급성심근경색보다 더 자주 걸리고 뭐 많이 걸리시는 병이 당연히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 갖고 계신 분들이 나 협심증인데 이거 보험금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는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냐? 물어보신 분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허혈성 담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협심증이 이제 좀 나는 좀 걸릴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이 허혈성 담보 꼭 가입을 하셔야 되시고요. 이 암보험은 뭐 우리나라 분들 뭐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암보험은 연봉의 1대1 아니면 1대 1.5대 1 정도로만 보험을 가입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 부족한 보험, 근데 부족한 보험에 대해서 보장을 조금 추가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요즘은 또 수술비, 이 수술비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요새 수술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수술비 담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수술비 담보를 꼭 가입해 놓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질병 입원 일당, 뭐 상해 입원 일당. 예전에는 이 일당들을 많이 그걸 가입을 하셨는데 이 지금은 이 돈에 비해서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입원 일당하고 상해 입원 일당을 요 수술비로 돌리시는 게 오히려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더욱더 유리하신 상황이 되시기 때문에 이 수술비 담보를 꼭 내가 얼마만큼 수술비가 담보가 들어가 있는가라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보험은요, 이 해약하지 않을 만한 해약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번 가입을 하시면 뭐 나중에 뭐 10년, 뭐 20년 후에 더 좋은 보험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해약을 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했을 때 이 20년을 채우시는 분들이 10% 미만이십니다. 이 10% 미만이시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해약률이 5년 이내에 약 50% 정도가 되십니다. 그러면은 5년 정도의 보험료를 내시고 해지를 하시면 약간의 해지한금은 돌려드린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입하셨던 보험은 그 당시에 때는 되게 좋았던 보험이세요. 하지만 추가로 내가 필요한 거로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게 낫지 무조건 해지하신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뭐 가능하겠죠. 뭐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하게 되면 그냥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그냥 쭉 보장만 받으시면 되세요. 100세까지. 그래서 꼭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끔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그런 그 가계 수준에 맞게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병자 현황, 뭐 저도 이제 뭐 혈압약도 먹고 뭐 고지혈증 약도 먹고 하지만 저도 유병자로 들어가죠. 이 유병자가 이제 요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뭐 2007년도부터 이게 보면 거의 이제 계속 급상승을 하죠.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만성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40% 이상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만성질환은 고혈압하고 당뇨병, 그다음 암, 뭐 심내혈관 등의 이제 뭐 만성 신장질환 그런 등의 이 환자분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 질환자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하나를 가입하더라도 얼만큼 정확하게 가입을 하느냐, 가입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게 제가 최고로 이제 그 문제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입하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약만 드시고 계신 분들은 5년 이상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심사를 통해서 일반 사람하고 같이 가입이 가능한 방법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심사가 약간 좀 까다롭지만 그래도 한번 심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혹시나 고혈압하고 당뇨약 같이 드신 분들은 그냥 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 건데요. 좋은 거는 요새 유병자 보험들이 상당히 좋아졌던 거는 위암 등 암 걸리셨었던 분들 있죠. 연기 또는 일기 치료 후 회복 중이신 분들도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즘 보험은 뭐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사람들하고 이 유병자 아프신 분들하고 거의 다 비슷하게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등에서 위하고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를 해갖고 용종에 대한 어떤 또 조직검사도 들어가시죠. 이런 분들도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병자는 이 325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좋아진 게 3, 1도 있고요. 요 5만 보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요 5가 포함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 5만 보는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3일에 포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3일 조건으로만 해서 통과가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뭐 아파서 보험이 가입이 안 되지 않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웬만하시면 거의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꼭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유병자 알릴 의무가 되게 간단해졌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이 알릴 의무가 12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유병자 알릴 의무는 되게 간단합니다.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어떤 새로운 진단, 어떤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새로운 진단, 어떤 추가 검사, 그리고 이건 2년 이내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수술, 이거는 이제 1년 이내짜리도 있습니다. 1년 이내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암 진단, 입원, 수술, 투약만 없으시면 되시고요. 이 5년 이내에 뭐 만성질환, 뭐 뇌질환, 뭐 심혈관 질환, 뭐 만성 신장 질환만 없으시게 되면 또 다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전부 다 요즘은 유병자분들 보험료가 비싸지 않냐? 예, 보험료는 당연히 그 건강하신 분들보다 보험료는 약간 비싸시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을 가입을 해준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요즘 보험 시장이 너무 좋아졌죠. 요즘 보험 시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필요하신 담보, 내가 암이 필요하다, 뇌혈관이 필요하다, 허혈성이 필요하다, 아니면 수술비가 좀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이 유병자 보험을 통해서 꼭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유병자 알릴 의무에 대해서 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새로운 진단, 어떤 추가 검사가 없으면 된다고 했고요. 5년 이내 11대 질병 치료, 입원 수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암, 백혈병, 고혈압, 뭐 뇌졸중, 뭐 에이즈, 뭐 당뇨병 이런 것만 또 없으시면 되시고요. 이건 제가 이제 어떤 A라는 손해보험에 대해서 하나 뽑아왔는데요. 이 10대 고해감 진단비, 그다음에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요새는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요. 이 재진단암, 요거는 좋은 담보인데요. 보험료가 비쌉니다. 요거는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되시는데요.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치료 수술비 이렇게 보셨을 때는 40세 남자가 62,000원 정도 되는데 이 재진단암을 빼게 되면은 4만 원입니다. 4만 원. 4만 원에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뭐 50세 여자 같은 경우는 뭐 48,765원이지만 이 재진단암 16,000원 빼시게 되면 3만 원대에 가입이 가능하세요. 3만 원대 초반에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유병자 보험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요즘 좀 많이 또 보험료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제일 좋으시기 때문에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 유병자도 원하는 보장을 선택을 할 수 있으십니다. 이건 전부 다 있으세요.
내가 어떤 뭐 뇌혈관, 심혈관, 뭐 수술비, 어떤 뭐 암 진단 전부 다 넣을 수 있으시고요. 납입 면제도 가능하십니다. 납입 면제도 가능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유사암은 이제 뭐 아주 소외감이죠. 요건 제외하고 암이 걸리시게 되면은 납입 면제가 가능하시고요. 이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에 걸리시게 되면 다 전부 다 납입 면제가 되시는 거고요. 이 325 가입 요건이 확대가 됐다는 게 뭐냐면 이제 3일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5만 볼 수 있는 그 보험이 또 나왔고,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나에게 맞는 보험이 어떤 건가, 내가 필요한 보험이 어떤 건가, 그거를 정확하게 그 전문가랑 상의를 하면서 보험료도 이제 맞게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내가 암이 뭐 많이 들어있는데 암을 꼭 가입을 해야 되나, 뭐 또 필요한가, 그런 거를 다 전문가랑 전부 다 상의를 하셔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